예, 안녕하세요. 사프로고 김대기 선생입니다. 일동장유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글은 눈여겨볼 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평가원이 최근 들어서 후기 가사를 좀 출제하기 시작하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가사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후기 가사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능에서 연행가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아마 그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어느 학교든지 간에 기행가사와 관련된 건 세 가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관동별곡, 두 번째가 연행가, 세 번째가 일동장유가, 이 세 가지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기행가사들인데 관동별곡하고 연행가는 이미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동장유가는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볼륨을 잡고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을 여행하는 글입니다. 글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이 전문을 다 볼 기회는 없을 거고요.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볼 텐데 거의 대부분의 그 지문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올해 EBS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출발 과정,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마도까지 출발 과정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한 장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문에서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 뒤에 붙는 지문은 이게 뭐가 붙을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내용은 알 수 있죠. 정확히 이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알아요. 뭐가 나올 거냐면 일본에서 바라본 일본의 풍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뒷부분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생소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소재를 찾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일본의 어떤 풍경을 얘기하는 건지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일단 소재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자, 이걸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거든요. 하나의 관점은 비하하는 마음이에요. 자, 일본을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을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옛날은 더 했을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니까 일본인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소재를 일단 찾은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한 하자의 감상을 찾는데 그 감상이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조금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실 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 출항 과정이 잠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대마도에 도착을 해서 숙소의 모습과 대마도의 풍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교재에 실려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펼치시고요. 나와 있는 부분만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글이 대단히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해석을 세세하게 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전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 한자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맥락을 판단하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보고 이게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맥락을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독해력도 길러지는 거고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캐칭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장풍에 큰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자, 하자가 지금 일본 통신사 일행에 같이 가게 되는 상황인 건데 함께 출발하는 배가 육선 6개의 배가 출발하는 것이니까 아마 대규모의 통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자, 큰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사면과 군악 소리가 해산을 진동하니. 자, 출발 과정이죠. 부산에서 배가 떠날 때 사신의 일행이 출발하는 것이니까 그 악대가 나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거라고요. 자, 성대한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면과 군악 소리가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랄 지경이었다. 저기까지는요. 일단 표현 방식은 과장 정도겠죠. 설마 음악을 아무리 크게 틀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과장의 방식을 쓰고 있고 가장의 방식을 통해서 성대한 출발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말고는 여기까지 해서는 얘기할 게 없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해구를 얼른 나와서 오륙도를 등지우고. 선생님이 이거 기행가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부산항을 출발해서 이제 오륙도가 부산 앞에 있는 섬인가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항을 출발해 돌아봤더니 부산 지역이 저렇게 보이더라. 지금 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구를 얼른 나와서 오륙도를 등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자, 이제 배를 떠나서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자, 밤의 색깔이 창망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창망하다. 일단은 보세요. 일단 출발하는 게 아마 이제 지금 시간이 밤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야색이 보였겠죠. 자, 밤에 6척의 배가 출발을 했는데, 고국을 돌아봤더니 야색이 보여. 그 밤의 풍경이 보이는데, 그 밤 풍경이 창망하다고 했어요. 창망이라는 게 걱정과 근심이거든요. 자, 이거를 보시면 계속 하자가 뭔가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조선 후기예요. 조선이 서서히 기울어갈 때쯤. 그때 이야기라서 우국의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신으로 떠나는 어떤 자신의 안위겠죠. 자, 내가 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돌아봤더니 야색이 걱정과 근심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음 단락.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의 각 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서 보일만 하다. 자, 출발해서 이제 서서히 부산포를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까지입니다. 자, 다음 배방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해 보니, 자, 이제 방에 들어와서, 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자, 가뜩이나 심란해. 왜 심란해요? 아까 야색을 봤을 때 창망하다 그랬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가뜩이나 심란한데 큰 바람이 부는 겁니다. 태풍을 만나게 될 거예요.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자, 만곡주는요, 아까 떠날 배가 6척이었죠. 그 쌀을 만석이나 심을 만큼 큰 배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큰 배. 다시. 자,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자, 바람이 태풍이 와서 파도가 높게 치니까 크나큰 만곡주가, 큰 배가 나뭇잎이 일렁거리듯이 출렁출렁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단락 더 읽고 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뚫어 봅시다.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은 땅 밑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내려지니, 뭐가? 배가, 만곡주가 내려지니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차가 나뭇가지예요. 쌍돛, 그 두꺼운 쌍돛대가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신두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자, 일단 잠깐 쯤에서 정리하고 갑시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가는 여정에서 태풍을 만난 거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아마 표현 방식을 물어보면 두 가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일단은 묘사입니다. 또 하나는 과장의 방식이겠죠. 설마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분들 그 큰 배의 돛이 나뭇가지처럼 휘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과장의 방식을 쓰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가는 여정에서 하자가 이제 죽을지도 몰라.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고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굵은 울의 잔 벼락은 등 아래에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와 동안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자, 고래, 용이라는 게 실제 있지도 않을 거고요. 고래가 설마 내 물 아래에서 놀지 않을 거란 말이야.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파도를 고래와 용에 비유한 겁니다. 문맥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성난 고래와 동안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속에 요강 타구 자빠지고 엎어지고, 요강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타구는 침 뱉는 도구예요. 요강 비슷한 겁니다. 요강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주와 배방에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자, 배가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찌그덩찌그덩 소리 나겠죠. 그죠? 그것을 배방 널이 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독권을, 자, 잎잎이 우는구나까지, 여기까지가 태풍을 겪은 위태로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은 태풍 다음에 해돋이, 일출이죠. 일출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거든요. 그거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윽고 해가 돋건을 장관을 하여 보세. 자, 이윽고 해가 돋건을 장관을 하여 보세. 일어나서 배문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알시고. 자, 일단 첫 번째 하자의 정서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뭐 일출 같은 거 한 번 정도는 다 봤겠습니다만 이때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금방 얼마 전까지 태풍 때문에 매우 위태로웠는데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대문을 열고 나와서 태풍이 끝나서 일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감정이 장할시고라고 얘기했죠. 일출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해 뜨는 모습을 직접 보면 누구나 이 정도 감탄을 하겠죠. 이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장하구나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장하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자, 멋진 구경이다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로구나.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 산이 눈썹 같고, 부산에 많이 떠나온 모양이지. 이제 동래산이 부산에 있는 산이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어 위아래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다 있다. 슬프다. 자, 보세요. 금방 여기까지는 이 경치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가 플러스 슬픈 감정이 또 나옵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한 달러 더 있고요.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자, 보세요. 왜 슬프냐 하면 다른 배들은 전부 다 침몰했어요. 바다 밑에 돛들이 부채처럼 들락날락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배들은 모두 침몰해버리고 하자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슬픈 마음도 함께 생겼을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 길이란 말 나오죠. 우리 길. 자, 이제 이것이 사신으로 가는 어떤 사신의 일정. 이거 나를 포함해서 내 신세를 포함해서 내가 앞으로 잘해낼 수 있을까? 이거 하나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또 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도 포함해서 이렇게 침몰한 배들을 걱정하는 그런 하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그 일출의 장면에서는 긍정적인 마음하고 좀 부정적인 마음이 함께 섞여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조금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배 안을 돌아보니 자 이제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여서 수질은 배멀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마다 배멀미를 하여서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고 있네. 다양할사 종사상은 태연히 앉아있구나. 자, 종사상은요, 아마도 그 같이 가는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이분은 태연하게 앉아있어. 뭔가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태연하게 앉아있구나. 배 밖에 도로 들어와서 눈 감고 배 방에 도로 들어가서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나와보니 심리나 남아있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나온 거죠. 출발은 성대하게 했습니다. 성대하게 출발하다가 중간에서 태풍을 만나서 다른 모든 배들이 다 침몰하게 되고 지금 상황은 이제 태풍이 끝나고 해가 돋고 있는데 진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토하고 앉아 있고요. 종사상 이분만 의연하게 앉아 있어. 그런 상태에서 사공이 지금 대마도가 거의 다 왔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 여기까지 출발 여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일동장유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떤 지문이건 반드시 붙을 거예요. 이게 안 붙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 뒤에 부분은 뭐가 붙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올해 EBS에는 나와도 요 지문이 또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거 보다가는 이게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뒷부분은 뭔가 다른 것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내시면 돼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오는지 소재를 끄집어내고요. 그 소재를 본 다음에 하자가 지금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하하고 있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심리 실상사가 3, 4상을 조복할 때, 자, 아마도 문맥을 보면, 일본에서 이제 사신이 도착을 했다고 와서 인사하는 모양이죠. 자, 이럴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가니, 자, 이제 화자가 간 곳이 어디로 가냐면요. 외성으로 갑니다. 자, 다음 넘어가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신을 맞으려고 인사하러 왔을 때 하자는 지금 외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어쨌든 기행가사니까 여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계속 갑니다.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들어가니
인민이 부려하기, 자, 외성 가는 도중에 하자가 들은 견문 들어본 적 있죠? 들은 거,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민, 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일본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매우 부유하니, 부려하다는 말이 부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민이 부유해서 대간만은 못하여도, 대간 그 책 뒤에 나오죠? 오사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대마도가 오사카만큼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에 가기가 30리나 된다. 그만큼 번화하다. 지금 하자가 간 이곳이 매우 번화하고 발전한 도시임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봅니다. 관사는 본룡사요. 자, 이제 외성에 와서 머물 곳 관사 본룡사의 모습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관사는 본룡사요. 5층 물루 위에, 아마 그게 아마 5층으로 된 모양입니다. 5층 물루 위에 열아문 구리 기둥, 운소는 구름이에요. 구름까지 다 있구나. 자,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에 있는 기둥이 하늘에 있는 구름까지 닿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역시 표현 방식은 과장의 방식을 쓰고 있고요. 뭔가 그 건물의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다 있구나. 수석도 기절하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풍경을 말하는 것 같아. 수석은 말 그대로 물과 돌이겠죠. 물과 돌도 참 기이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죽수라고 했나요? 대나무도 유치가 있구나. 흥치가 있구나. 자, 선생님이 지금 뭘 따라간 거냐면, 하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감상이 어떠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까지는 전부 다 하자가 긍정적인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놈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웅장하게 건물을 지어서 잘 살고 있구나. 얘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어떤 자연 풍경들, 수석, 대나무 같은 것도 되게 흥치가 있구나. 일단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외왕이 사는 데라 사치가 끝이 없구나. 살짝 좀 뭔가 좀 비꼬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자, 또 역시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세도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옥야천리가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구나. 자, 옥야천리는요, 비옥한 땅이에요. 이렇게 일본에 비옥한 땅이 생겼으니 이거 보세요. 이게 문제라고요. 애달토다라고 얘기해서 아까워하고 해서 이 좋은 땅이 조선에 있어야지 이런 일본 놈들한테 있으니까 참 애달구나.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잠시 다시 묶어서 할게요. 자, 이리 좋은 천부금탕,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 외놈의 기물되어서, 자, 외놈이라고 부르죠. 외놈의 땅이 되어서 칭제칭왕하며 전자천손하니, 자, 왕이라고 칭하고 황제라고 칭하면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니 개, 돼지 같은 비린 무리를 다 모두 소탕하고, 자, 더 읽고 얘기합시다. 개, 돼지 같은 비린 무리들을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리 60주, 일본의 땅입니다. 조선이 아니에요. 사천리 60주. 사천리 60주를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자, 일본 놈들을, 이 어리석은 놈들을 다 없애버리고 소탕해버리고 이 좋은 땅을 조선의 땅으로 만들어서 왕화의 목욕감겨. 자, 왕화, 임금의 은혜입니다. 임금의 은혜, 이거는 조선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임금의 은혜에 목욕시켜서 은혜를 충분히 내려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어. 예의도 모르는 새끼들한테 우리가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뒷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사람이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풍경들을 봤어요. 건물을 포함해서 풍경들을 봤고 그 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죠. 동시에 참 아깝다. 조선에 있었어야 되는데 부러운 마음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죠. 적개심과 비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왜 놈이라고 부르고요.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놈이라고 부르고 개, 돼지 같은 무리라고 불렀으니까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어떤 감정을 또 드러내고 있냐면 얘들을 전부 다 소탕하고 싶어. 다 없애버리고 싶어.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선 임금의 은혜를 내려서 이놈들을 예의국을 만들고 싶어. 이게 뒷부분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걔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 부러운 것을 그냥 부럽다라고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그런 것을 가질 만한 무리가 못 돼.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조선 왕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 다 때려부시고 조선으로 만들어서 이놈들을 예의국으로 만들면 좋겠다. 뒷부분은 적개심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서두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뒷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일동장여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앞부분은 나오지만 뒤에는 바뀔 거예요. 바뀔 텐데 뭐가 바뀌든지 간에 지금 선생님이 봤던 것처럼 보시면 돼요. 하자가 지금 뭘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 감정이냐 혹은 비하의 감정이냐 그런 거 따라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올해는 좀 거들떠 볼 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시할 지문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해석, 전체적인 맥락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